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무현,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는 소식입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 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문재인의 운명, 2011년. 스스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린 분에게 항장불살의 예의를 지켜주기는커녕 조리돌림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조직 내빨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유포, 결국 극단의 선택을 하도록 몰고 갔다.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2011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대한민국 검찰에는 윤석열 같은 검사가 한 명 있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대검 중수부장 이인규 65세 변호사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책임자인 그가 노무현의 죽음 전후를 역사 앞에 기록하고자 한 회고록을 내놓았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이 책은 자살 후 신화가 되고 영웅이 된 노무현의 거품, 그 가면을 벗기는 증언이 될 것이다. 동시에 검사 출신 보수우파 대통령이 출연하자 기회주의적으로 노무현과 문재인 폄하에 나선 정치 검사의 기지개라는 악평도 받게 될 것이다. 판단은 독자들 몫이다. 이인규의 회고록은 당시 수사 기록과 기억, 수사 책임자로서의 의견이 주 내용이다. 결코 의미가 작지 않은 역사적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실이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 회고록이 발행된 2023년 3월은 노무현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된 지 한 달 후 시점이다. 그리고 SBS가 그를 명예훼손 혐의, 논두렁 시계보도 배우의 SBS 당시 사장 하금열와 국정원 당시 원장 원세훈의 사적 인연이 있다라는 이인규의 주장으로 고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무혐의 처분이 난 지 5개월이 지난 뒤다. 이인규는 이 두 가지 법적 올가미가 풀리길 기다렸다가 진실을 세상에 공개했다. 그는 노무현 수사, 자살과 관련해 세간에 널리 회자된 논두렁 시계라는 말은 검찰 기록에 없고 조사 당시 노무현으로부터 바뀌어버렸다는 진술을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논두렁 시계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노무현을 구속할 경우 역풍이 불 것을 우려 도덕성에 타격만 줄 용도로 창작해낸 말이라고 이인규는 믿고 있다. 노무현 부부는 박연차 밀양 출신 태광실업 회장, 2020년 74세로 작고 로부터 스위스 명품 시계 피아제 당시 시가 1억 원 이상 늘 한 개씩 2개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한때 봉화마을 일대 논에 시계 찾으러 가자는 말들이 나왔었다. 민주당과 노무현 추모, 숭배자들은 논두렁 시계를 검찰의 조작, 정치 보복 수사 상징 용어로 지난 14년 동안 활용해왔다. 마치 그 시계 뇌물 자체가 없었다는 식으로 어느새 변했다. 이인규 회고록에 따르면 노무현은 아들의 사업 자금과 미국 주택 구입 비용 640만 달러 한화 약 80억 원 그리고 이 시계 받은 사실을 검찰에서 확인당해 몹시 자책을 하고 있던 상태였다. 그는 검찰의 물적 증거 확보로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라고 실토했다. 건강도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던 와중에 우군이었던 한겨레, 경향신문 등 진보좌파 언론이 그를 가혹하게 비판, 사면초가가 됐다. 한 신문은 당시 이런 말까지 그의 면전에 던졌다. 노무현 당신 패밀리가 한 일로 민주화 세력이 재기 불가능의 상처를 받았으니 알았느니 몰랐느니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라지라. 주위 가까운 사람들 모두 등을 돌리고 믿었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 변호사마저 곁에 없었다.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인규는 썼다. 검찰 수사의 칼날, 진보 언론의 돌변, 문재인의 외면이 그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이인규는 문재인에 대해선 독설을 참지 않았다. 수사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았고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고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이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변호사였다. 그는 노 자살 직후엔 검찰에 호의적으로 말하다 정치를 결심하면서 돌연 검찰을 공격한 노무현의 주검 위에 재단을 쌓아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노무현은 특히 시계 뇌물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바라지 않았다. 노무현 중수부장실에서 이인규가 영접할 때 이인규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노무현 우병우 중수일과장에게 미국 주택 구입 사실 부인하며 검사님, 저나 저의 가족이 미국에 집을 사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연차가 검사실에서 노무현에게 대통령님, 웃잘라고 이러십니까? 노무현이 박연차에게 저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감옥 가면 통방합시다. 2009년 4월 30일에 신문 과정은 CCTV로 녹화되어 영구 보존 중이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다음과 같은 말과 함께 수사 기록에 첨부돼 있다. 피해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수사 기록 연구 보존. 이인규 회고록으로 무능과 배신이 해부된 문재인의 복심 윤건영은 이 기록을 무시하고 죽은 옹위에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을 2번 죽이는 정치 검사의 일방적 주장.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다. 노무현이 가족 비리라면 이재명은 지방 권력을 사유화해 농단한 지역 토착 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이재명이 아니다. 검사 왕국이 되자 부정한 정치 검사가 나쁘끄러운 줄 모르고 고개를 내민다. 우리는 허망하게 노 전 대통령님을 보내야 했던 논두렁식의 공작 사건을 똑똑히 기억한다. 정치 보복과 망신 주기에 몰두한 수사 책임자가 고인의 명예를 또 한 번 짓밟았다. 이인규 회고록의 마지막 장 에필로그 제목은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다이다. 노무현 재평가의 프롤로그가 쓰여졌다. 해당 칼럼에 대해 네티즌들은 문재인은 친구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 사실도 흘리고 변호시 의견서 한 장도 안 내며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그의 주검 위에 친구의 죽음을 이용해 대통령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사람이 먼저다 해놓고 얘들아 고맙다 하였던 또 동물이 먼저다 해놓고 개조차 버렸던 이유가 풀린다. 원래 그런 자였던 것이다. 부디 뿌린 대로 거두기를. 문재앙이 옆에 없을 줄 알았다. 그 죽음 위에 유시민 앉아 빨대 꽂고 세월호에 빨대 꽂고 눈치 빠른 윤미향 보고 배운 도둑질 당당히 위아부 할머니한테 빨대 꽂고 그저 안타까운 이태원 사건에 빠대 꽂으려 한 민주당 패거리들. 왕초 노릇하는 문재앙. 권양숙이도 참 멘탈이 세네. 우무룩해가지고 지가 지은 죄 때문에 국민 반쪽으로 쪼개져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고 있는데 여태까지 아방궁에 들어앉아 왕비 노릇하고 있으니 원참. 그 짓 하고도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나? 정의를 내세워 가진 자들의 부도덕함을 부르짖으며 빈자들의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을 자극하여 그 위에 체제를 구축하고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 진보자파들이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배신과 탐욕은 더럽고 악취가 진동하는 우리 속에 굶주린 돼지들의 그 모습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